먼저 판세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은 지금 박빙 지역이 수도권에 한 70군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백석,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읍소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는 끝까지 간절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지금 수도권 121석 가운데 70여 군데가 박빙이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읍소작전 비판했는데요. 아마 황교안 대표 무릎 꿇고 큰절하는 것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 내가 웬만하면 엄살 안 뜬다라고 하면서 개헌 저지선 100석도 위태롭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것도 엄살이라고 하는데 당 내에서 조금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발언 관련한 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차명진 후보 방금 전에 속보 보셨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 치를 수 있게 됐죠. 자,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한번 판세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는 판세 어떻습니까? 조심스러워요.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 내일은 선거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괜히 이제 나가셨다가 그러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노인분들은 사실 그런 생각들을 제 주위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자꾸 하면서 샤이보스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이 이제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 표까지 그냥 쉽게 말하면 쌀독에 바닥까지 팍팍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변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각 당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유시민 이사장이 말했던 180석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놓고 어떤 변곡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자칫하면 이거 우리 오만한 걸로 비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로우로 가는 분위기고요. 또 미래통합당은 봐라 벌써부터 오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발언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 발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댓글 소개를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이사장님, 민주당 180석은 욕심인가요? 저만의 환상인가요? 민주당 180석. 혼자서 180은 못해요. 예, 환상이랍니다. 네. 그렇게 과한 욕심 부리시지 말고요. 진보의 모든 배를 합쳐서 승선이는 180 이렇게 채우면 돼요. 예. 우선 제가 민주당이 비례 포함해서 180석을 얻을 거다라고 말한 적 전혀 없고요. 없죠. 예. 예. 또 범여권이 180석을 할 거다.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표현한 거는 범진보 180석. 이때 범진보는 예,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제가 180석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제가 얘기한 거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에 시청자 질문에 민주당 180석 안 될까요? 비례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질문이 와서 그거 불가능하다. 네. 그 과한 욕심이다. 근데 투표를 열심히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범진보를 다 합쳐서 180석은 불가능한 이런 목표는 또 아니지 않겠느냐. 싹싹 다 투표합시다.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주말에 여러 가지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러분들
뵙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에 보시지만은 엄살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기치 않은 그 파동을 맞는 바람에 이게 기세가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거나 꺾이는 이런 현상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추세를 막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대개 이제 선거로 나가 보면은 엄살을 떨면은 뭐 좀 유권자들이 상당히 동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네. 예,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야기다. 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도리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예, 자 총선 막판 여야의 이렇게 모습을 봤습니다. 장성철 소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읍소 전략은요, 선거 막판에 가장 유효한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건방지거나 오만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국민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줘야 우리 쪽 지지층이 나가서 조용히 가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좀 어려우니 나와서 좀 투표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혹시 장 소장께서는 박형준 위원장의 백석도 이태롭다 발언이 실제로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엄살이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주말에 여론조사를 보면 판세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최소한 85석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엄살은 아니고요. 사실에 입각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현근택 대변인, 180석 발언으로 혹시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며칠간 지금 당 모든 선대위나 뭐 당 지도부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오만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자만하게 보이면 사실 우리 등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저렇게 다 국회도 다 장악하려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데 또 이제 나가서 해명하시면서 난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 논란을 더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뭐 다른 당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건 당과는 관계없다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데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85석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여연연구소라는 게 이제 많이 돌았어요. 여기 안에 돌았는데 이게 보면 저도 팩트인지는 아닌지 모릅니다. 기자들 사이 돌다는 거 보니까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 의석하고 한 자릿수 이내예요. 지난번에 이제 122석이었잖아요. 한 자릿수 이내 다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0석도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엄살인 거는 명백한 엄살인 것 같다. 자, 차지영 교수 분석이 궁금합니다. 저는 두 분의 이름을 갖고 좀 풀어봤는데 유시민 이사장 입장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때 시자에 그러니까 지금 민심할 때 민자인데요. 아마 그때 당시의 아마 본인이 발언할 때 그때 당시의 민심을 제대로 저는 캐치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판세 분석들이 지금 민주당이 우위가 있다. 그리고 가반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의 쟁점이 다 묻혀버린 거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총선인데 그 지금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 정권에 대한 심판 프레임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사실은 민주당이 약간은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이 자신의 이름대로 그때 당시 나름대로의 민심의 기류를 읽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박영준 지금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형제에 저 준자가 저거는 바로잡을 준자인데요. 예. 자신이 봤을 때 이 형태가 그대로 갔을 경우는 진짜 이 보수 폭망한다. 이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한 업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판세를 읽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양쪽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판단할 것인가는 그건 또 국민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이름을 재밌게 풀어주셨는데 준자의 점 하나는 사족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